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나 가족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특별히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니고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것도 아닌데 유독 사람들의 시선과 발길이 머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고 헤어질 때면 모두가 다음엔 언제 볼까? 라며 그분의 손을 꼭 잡습니다. 반면 똑같은 나이인데도 왠지 모르게 주변에 빈자리가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아는 게 많아 가르쳐 주려 하고 좋은 마음으로 조언도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합니다. 자식들조차 네 알겠어요 라며 대화를 서둘러 끝내려 하죠.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한 끗 차이는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예전의 직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돈 많은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일 뿐 존경의 대상은 아닙니다. 직위 또한 이미 내려놓은 지 오래죠. 우리를 진짜로 빛나게 하고 타인이 우리 곁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것은 바로 묘한 이끌림, 즉 아우라우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은 아마 가슴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나이 먹었다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 외롭게 늙고 싶지 않다. 자식에게 짐이 아니라 닮고 싶은 어른이 되고 싶다. 모임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좋겠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주 냉정하고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는 좁아지는 게 당연하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거나 남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고 포기하고 계셨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당신은 지금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매력을 발산하기는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매력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고집 세고 자기 말만 하고 옛날 이야기에 갇혀 사는 사람들 틈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딱 이것 하나만 제대로 갖추면 여러분은 그 즉시 독보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명품 옷을 입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형수술을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눈빛이 변하고 말투가 변하고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질 겁니다. 어쩌면 당신이 평생을 노력해도 얻지 못했던 그 존중과 사랑이 발로 뛰지 않아도 당신에게 굴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30분 동안 저는 여러분을 그저 나이든 노인으로 남겨두지 않을 겁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도 충분히 사랑받고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식들이 먼저 전화해서 어머니, 아버지랑 대화하면 마음이 너무 편해요 라고 말하게 만드는 대화법, 친구들이 당신 안 오면 모임이 재미없어 라고 붙잡게 만드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보며 흐뭇해지는 그 품격의 비밀을 오늘 하나하나 전부 풀어놓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 30년을 고독 속에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향기를 찾아 몰려드는 사람들 속에서 풍요롭게 보낼 것인지를 결정짓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껏 살아오며 나는 왜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받을까? 혹은 사람들이 나를 좀 더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다고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단 1초도 놓치지 말고 집중하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이 들수록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매력의 실체, 그 놀라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묘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늘 강한 척을 해야 했잖아요. 남들에게 흠 잡히기 싫어서 혹은 내 자리를 지키려고 늘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가요? 이상하게도 완벽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자식 농사 성공했다며 늘 빳빳한 옷깃을 세우고 다니는 분 곁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고 나도 요즘은 무릎이 예전 같지 않네. 우리 집 큰놈이 속을 좀 썩여서 고민이야 라며 자기 약점을 툭 던지는 분 곁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죠.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매력적인 사람의 첫 번째 비밀, 바로 적당한 빈틈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뭐인 척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향기가 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부모는 강해야 한다, 어른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외로워도 안 외로운 척, 몰라도 다 아는 척, 자식이 속을 썩여도 아무 일 없는 척하며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영물이라서요. 상대방이 척을 하고 있으면 단번에 느낍니다. 저분은 참 대단하시네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저분한테 내 고민을 털어놓으면 왠지 훈계만 들을 것 같아라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진짜 매력 있는 분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놓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사실 나도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걱정이야. 나도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울적할 때가 있더라고. 이렇게 내가 먼저 나의 약점과 고민을 보여주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노출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 노출이야말로 상대방에게 당신도 당신의 아픔을 나에게 보여줘도 괜찮아요라는 무언의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빈틈을 보여줘야 상대방도 숨을 쉴 공간이 생기는 법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예전에 아주 높은 공무원 자리에 계셨던 분이라 처음엔 다들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어제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는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 라고 하는데 어찌나 무안하던지. 나도 이제 유행하는 옷 좀 사 입어야 하려나 봐요.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긴장이 확 풀렸습니다. 아, 저렇게 대단했던 분도 손주 말 한마디에 서운해하는 똑같은 할아버지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매력이라는 건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나 사이의 담장을 허무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고민하고, 나도 당신처럼 실수하고, 나도 당신처럼 가끔은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여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을 가까운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완벽해 보이려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어이쿠 내가 안경을 어디 뒀더라? 라며 허 웃는 그 모습이 100마디 훌륭한 조언보다 더 큰 매력을 발산합니다. 자식에게도 빈틈을 보여주세요. 이건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식 앞에서는 늘 완벽한 벽이 되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 괜찮다라고만 하시죠. 하지만 자식들도 압니다. 부모님이 늙어가고 있고 힘들다는 걸요. 오히려 가끔은 자식에게 나도 오늘은 좀 마음이 허하네. 내 목소리 들으니 좋다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부모가 빈틈을 보여줘야 자식들이 효도할 기회를 얻습니다. 부모가 너무 꽉 차 있으면 자식들은 그 틈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밖을 맴돌 뿐입니다. 엄마도 요즘은 이게 좀 어렵더라. 내가 좀 도와줄래? 이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나를 필요로 하는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최고의 매력 포인트가 됩니다. 빈틈은 무능함이 아니라 포용력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빈틈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력적인 사람의 빈틈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여유입니다.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작은 실수나 모자란 부분을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는 이만큼 살아온 내 인생이 좋아. 그래서 이런 실수는 그냥 인생의 양념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미소에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흐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애쓰지 말자. 좀 모르면 어때? 좀 실수하면 어때? 그게 바로 인간미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질 때 비로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텅 빈 방에 바람이 잘 통하듯 여러분의 마음에 빈틈이 있어야 사람들의 마음도 들어와 머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정원에 예쁜 꽃만 심으려 하지 마세요. 가끔은 잡초도 좀 나고 마른 잎도 떨어져 있어야 사람들이 편안하게 신발 벗고 들어와 쉴 수 있는 숲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인 적당한 빈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마음이 조금은 말랑말랑해지셨나요?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잘나 보이려고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람들을 끌어당길 준비가 된 겁니다. 하지만 빈틈을 보여주어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면 이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법을 알아야겠죠? 그 비결은 바로 여러분의 입이 아니라 귀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평가하지 않는 귀, 조언 대신 들어주는 힘이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평생 해온 대화 습관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당신은 말 많은 노인에서
자꾸만 대화하고 싶은 어른으로 순식간에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채널 고정하시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자식에게 정말 공들여서 좋은 조언을 해줬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더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내 말 들어라. 다 잘 되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소리죠. 그런데 상대방 표정이 어떻던가요? 아, 네. 알았어 하고는 입을 꾹 다물거나 은근슬쩍 화제를 돌려버리지 않던가요? 그럴 때 우리는 참 서운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걱정해서 한 말인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나이 먹었다고. 이제 내 말은 우습게 들리나? 하는 생각에 잠이 안 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아프지만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는 이유는 당신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이 너무 맞아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그들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두 번째 매력의 비밀은 바로 평가하지 않는 귀입니다. 입은 권력이고 귀는 사랑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입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왜일까요? 내가 쌓아온 경험이 많으니 가르쳐주고 싶고 그게 내 존재감을 확인하는 방법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화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듣는 것은 상대방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묘하게 끌리는 시니어들은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분들은 사람을 만나면 먼저 입을 여는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랬구나. 그때 참 힘들었겠네. 그래서 마음은 좀 어때? 이 짧은 두 마디가 수만 마디의 금원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 곁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온전히 담아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조언은 침묵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줄 때만 빛납니다. 우리는 흔히 조언을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조언은 선물인가요? 아니면 짐인가요? 특히 우리 시니어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탑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조언입니다. 제 친구 중에 자식과 사이가 유독 좋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아들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나는 입술을 꽉 깨물어. 거봐, 내가 뭐라 그랬니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대신 애썼다. 고생 많았지? 라고만 해. 조언? 걔도 머리 굵어서 뭐가 옳은지 다 알아. 그냥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믿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 이게 바로 평가하지 않는 귀의 정체입니다. 상대방이 틀린 길을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일단은 그 마음의 고생을 알아주는 것. 너는 왜 그러니? 가 아니라 오죽했으면 그랬니라고 말해주는 것. 그 찰나의 참음이 당신을 꼰대가 아닌 성자로 만듭니다. 옳고름의 잣대를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평생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살았습니다. 이건 예의가 아니지. 요즘 애들은 왜 저래? 같은 평가가 입에 붙어 있죠. 하지만 매력적인 사람은 옳은 사람이 아니라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길가에 핀 꽃을 보고 왜 저 꽃은 저기 피었어? 색깔은 왜 저래? 라고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 예쁘게 피었네 하고 바라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머릿속으로 저건 저 사람 잘못인데 저건 논리에 안 맞는데라고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내뱉는 감정의 찌꺼기들을 조용히 받아주세요. 신기하게도요, 아무런 평가 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답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을 결코 잊지 못하죠. 그분과 이야기하면 왠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라는 느낌. 이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말을 줄이면 생기는 또 다른 기적은 바로 아우라입니다. 모임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기 쉽지만 끝까지 경청하다가 마지막에 따뜻한 격려 한마디를 건네는 어른은 거대한 산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지식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참을성에 감동합니다. 내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그 인내심이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3, 2, 1 법칙을 써보세요.
3분 듣고 2분 공감하고 1분만 말하는 겁니다. 그 1분조차도 내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라 상대방이 한 말을 다시 확인해주고 격려해주는 말로 채워보세요. 내 말이 맞아. 나라도 참 속상했을 거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선생님 노릇은 그만하고 관객이 되어봅시다. 주변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연극을 가장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주고 박수 쳐주는 최고의 관객 말이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무대 위의 주인공들이 연극이 끝나면 가장 먼저 당신을 찾아와 인사할 겁니다. 자, 이제 빈틈을 보여주어 문을 열었고 평가하지 않는 귀로 의자를 내어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나 스스로가 단단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최후의 필살기. 그건 바로 세 번째 비결, 나만의 확실한 즐거움,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태도입니다. 나 혼자서도 너무 즐거워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왜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지 그 역설적인 진실을 바로 다음 파트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집중해주세요. 진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빈틈 보여주기나 경청하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여러분의 매력을 결정적으로 완성하는 최종 병기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건 바로 나는 당신이 없어도 충분히 즐겁다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입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나요? 사람을 끌어당기려면 사람에게 잘해줘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나는 혼자서도 너무 잘 지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더 매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서요. 나에게 매달리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왠지 모를 부담을 느끼지만 혼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 곁에 가면 나도 저렇게 즐거워질 수 있을까 하는 동경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관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직장 상사 눈치 보랴, 동료들과 뒤처지지 않으랴 했었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이 전화 한 통 안 해주면 세상 무너진 것처럼 서운해합니다. 친구들이 나만 빼고 모였다는 소문이라도 들으면 밤잠을 설칠 정도로 마음이 흔들리죠. 하지만 여러분, 내 행복의 열쇠를 왜 남의 손에 쥐어주십니까? 자식의 기분, 친구의 연락, 남들의 시선. 이런 것들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조절할 수 없는 것에 내 행복을 맡기는 사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안함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죠. 아무리 입으로 웃어도 눈빛에는 나 좀 봐줘, 나 외로워라는 구걸의 기색이 서립니다. 진짜 매력있는 시니어는 자기 행복의 주도권을 본인이 꽉 쥐고 있습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오냐, 고맙다 하고 반갑게 받지만 전화가 없어도 애들도 바쁘겠지, 덕분에 나도 내 할 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 하며 툭 털어버립니다. 친구들이 부르면 즐겁게 나가지만 안 부르면 오늘 저녁은 오롯이 나만을 위한 축제네 하며 근사한 음악을 틀고 나를 위한 식탁을 차립니다. 이렇게 감정의 독립을 이룬 분들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고고한 향기가 납니다. 그럼 혼자 있을 때 뭘 해야 할까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70이 넘어 들꽃 사진에 푹 빠지셨어요.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진으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돋보기를 들고 동네 뒷산에 올라가 이름 모를 풀꽃 하나를 1시간 동안 관찰하며 사진을 찍으십니다. 이분과 대화를 나눠보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네, 세상 물가가 어쩌네 같은 칙칙한 이야기가 나올 틈이 없습니다. 어제는 산기슭에서 이런 꽃을 봤는데 그 색깔이 어찌나 경이롭던지 라며 눈을 반짝이시죠. 여러분, 무언가에 미쳐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남에게 대접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그 열정 자체가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주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어르신은 어쩜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생기가 넘칠까? 나도 저분 곁에 있으면 즐거워질 것 같아. 남들 눈치 보지 마세요. 그게 서예든 요리든 글쓰기든 혹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며 공부하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을 미소 짓게 만드는 그것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매력 자본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고독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살러 투득과 외로움 롤리너스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남에게 채워달라고 아우성치는 결핍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대화하며 나를 채우는 풍요로운 시간입니다. 집안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내가 좋아하는 차를 정성껏 내리고 좋은 책 한 권을 읽으며 창밖의 계절 변화를 느끼는 시간. 이 시간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당신만의 왕국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우아하게 보낼 줄 아는 사람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도 여유가 넘칩니다. 줄 게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텅 비어있는 사람은 남을 만나면 자꾸 채워달라고 칭얼댑니다. 위로해달라, 인정해달라, 내 고생 좀 알아달라. 하지만 스스로 꽉 찬 사람은 남을 만나면 나누어 줍니다. 내가 오늘 산책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 좋더라고. 이 차 한번 마셔봐. 향이 기가 막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사랑을 구걸하는 노인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나누어 주는 어른입니까? 그 차이는 오로지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태양은 사람들에게 오라고 손짓하거나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그 자리에서 뜨겁게 빛나고 따뜻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들고 모여듭니다. 여러분이 매력적인 시니어가 되는 비결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빛나면 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걱정에서 자유로워지고 내 삶의 구석구석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 넣으세요. 나는 오늘 하루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충분히 행복했어 라고 말하며 단잠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의 얼굴에는 인위적인 미소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편안한 아우라가 서립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 사람 곁에 가면 나도 따뜻해질 것 같고 나도 저런 여유를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걸요. 기억하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즐거워할 때 세상 모든 사람도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사랑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당신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세요. 그러면 나비는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날아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 들어도 묘하게 끌리는 사람의 3가지 비밀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적당한 빈틈을 보여주는 용기,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고 들어주는 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혼자서도 충분히 빛나는 당당함까지. 어떠신가요? 이 3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과 향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가슴에 꼭 새겨야 할 마지막 약속 하나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활용점정을 찍어보시죠. 우리는 나이가 드는 것을 상실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젊음도 잃고 기력도 잃고 사회적 지위도 잃어버린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향수도 오래 묵을수록 그 향이 깊어지듯이 사람의 매력 또한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후에야 진짜 향기가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3가지 조언을 요약하면 결국 하나입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완벽이라는 감옥에 가두지 않고 빈틈을 허용할 때, 내가 내 지식을 뽐내기보다 상대의 마음을 품어줄 여유를 가질 때, 그리고 내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사랑할 때, 당신은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격이 다른 어른이 됩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면 거울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주름진 눈가와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을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넘쳐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 환하게 웃어줄 것입니다. 자식들은 당신의 여유로운 모습에 존경을 표할 것이고 친구들은 당신의 따뜻한 경청에 위로를 얻어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자석 같은 매력을 가진 분들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곁에 있는 소중한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보세요. 함께 매력적인 어른으로 늙어가는 것만큼 큰 행복도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빛나는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